자, 속마음의 이제 개발 배경인데, 이렇게 우리가 마음 안에 속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됐느냐, 왜 개발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.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, 보통 보면 우리가 마음이,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인드가 두 개로 분류가 된다. 하나는 마이 마인드로 분류가 되고, 또 하나는 제스 마인드로 분류가 됩니다. 왜 마이 마인드와 제스 마인드 두 개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느냐?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이걸 시작을 해서 마음으로 일단은 뭐를 만들었냐면 마음 이론을 한번 만들었어요. 마음 이론을. 그래서 실제로 마음 이론 책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마음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책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치료 쪽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마음과 심리가 작용되는 원리와 이치를 사람들에게 하나씩 청소년들이라든가 누군가에게 막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건 이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아주 잘 맞아요. 마음의 남자와 이 여자의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맞는데 이 마음이 작용하고 심리가 작용하는 거에는 굉장히 잘 맞아요.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. 즉 섹스에서는 뭐가 안 맞아요. 이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는 거하고 이 섹스가 작용이 될 때는 이거하고 안 맞아요, 뭔가가. 다른 거에는 다 맞는데 이 섹스에서만큼은 이 마음과 심리가 작용되는 게 원리가 잘 안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거는 왜 이게 연구 숙제잖아요. 우리가 지금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고 섹스에 대해서는 온갖 학설부터 온갖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. 물론 마음과 심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온갖 모든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마음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이론을 만들게 됐던 거예요. 이 마음 이론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배경이었는데 속마음을 만들어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섹스인 이 성을 전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. 해석이 안 돼요. 왜 해석이 안 되지? 그래서 바로 연구를 한번 해보자. 도대체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한번 해보자. 틀림없이 성은 쾌락이고 즐거움이라는 건 확실하게 알아. 쾌락이고 즐거움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. 근데 왜 이게 문제를 양산시킬까? 도대체 왜 우리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즐겁고 재밌는 거면 내가 좀 만져주면 아무나 만져주면 다 즐거워야 되잖아.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하고 날 고발하지만 그게 애매한 거야. 그게 왜 그럴까? 분명히 쾌락이고 즐거움이라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, 특히 섹스에 관련되는 부분, 이 모든 관련되는 남자와 여자와 연결되는 부분, 남성과 여성에 관련된 이 섹스가 진행이 될 때 분명히 즐겁고 재밌는 건 분명히 맞는데 왜 이게 섹스가 진행이 될 때 누군가에게는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 마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. 왜? 마음은 즐겁고 재밌는 거 하면 되잖아. 근데 왜 성은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. 그러게 되다 보니까 자꾸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뭐만 연구를 했냐면 섹스만 연구를 했어요. 성적 행동이죠. 성적 행동이야. 섹스에 관련된 성적 행동의 쾌락과 즐거움에 관련된 이 부분만 연구를 했어요. 물론 이 성적 행동으로 인해서 뭐가 만드는가? 상처가 발생되고 아픔과 슬픔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이것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. 연구를 지금도 계속해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느낄까?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?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? 섹스에 관련된 연구 진짜 많이 합니다. 부부간에 남녀간에 연애를 하면서 뭐를 하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것만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연결이 안 되냐면 이 마음하고 심리가 연결이 안 돼.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을 다 뭘로 해석을 합니까? 섹스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어처구니 없는 일이. 그래서 이 마음을 기준에다 두고서 모든 거를 섹스를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. 분명히 뭔가가 존재하고 있을 거야. 그래서 처음에 이 마음에 관련된 부분을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인식과 그 다음에 표현과 여기 이제 기억에 관련된 이 마음에 관련된 이거를 이론화시켰어요. 이론화시켜보고는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. 뭐가
이 안에 뭐가 또 존재할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서 혹시 이 안에 만약에 성에 따로 작용하고 있는 성마음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.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본능이라는 거예요. 본능. 혹시 본능적인 것이 이론적으로 규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본능. 그래서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그러면 프로이트의 성충동 이론이 있어요. 성충동 이론. 이게 본능 이론이거든요. 여기서 리비도라는 말이 나옵니다. 리비도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본능이에요. 성마음이겠구나라는. 그래서 어쩌면은 여기에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. 여기서는 제시만 했어요. 프로이드에서는 이 리비도를 제시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검증을 못했어요. 왜? 마음을 해석을 하니까 답이 안 나와. 심리로만 해석을 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이론적 배경이 전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어쩌면은 여기에서 해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 이 안에 성마음이 만약에 이렇게 본능이라고 하는 성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가설을 설정해놓고 증명을 하기 시작을 한 게 바로 이 성마음을 개발하게 됐던 배경이에요. 기본은 뭐냐면 섹스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. 우리 인간 안에는 본능이 성적 본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성적 본능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어쩌면은 성마음이 존재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지금까지 해석되지 않은 영역을 한번 해석해보고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바로 성마음 이론이에요. 그래서 성마음 이론의 개발 배경은 성마음을 개발하게 됐던 궁극적인 건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이 원리로 해석할 수 없는 이 성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만들게 됐던 원인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.